텍스트 분류 모델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나이브 베이즈부터 로지스틱 회귀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텍스트 분류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분류 문제 정의부터 시작해서 나이브 베이즈 원리, 물티노미얼 엠비 사용법, 로지스틱 회귀 적용, 파이프라인 구축, 모델 학습 및 예측, 그리고 분류 결과 확인까지 실전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텍스트 분류란 무엇일까요? 주어진 텍스트를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문장이나 문서를 읽고 적절한 라벨을 붙여줍니다. 이메일 스팸 필터, 감정 분석, 뉴스 기사 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입력은 텍스트 데이터, 출력은 카테고리 라벨이며 지도 학습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텍스트 분류 문제를 정의할 때는 3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입력 데이터입니다. 분류하고자 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둘째, 출력 라벨입니다. 환불, 배송, 분량, 결제처럼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 목록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습 데이터입니다. 이미 사람이 라벨링한 과거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기본 데이터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learn의 count vectorizer와 train test flight을 임포트합니다. 실제 고객문의 예시 데이터로 텍스트 리스트를 만들고 각 문의에 대응하는 라벨을 준비합니다. train test split 함수를 사용해서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데이터를 나눕니다. 테스트 사이즈를 0.2로 설정하면 전체 데이터의 20%를 테스트용으로 사용합니다. 랜덤 스테이트를 지정하면 항상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나눌 수 있어 재현성이 확보됩니다. 나이브 베이즈는 텍스트 분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베이즈 정리를 바탕으로 한 확률 기반 분류 방법이죠. 각 단어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여 계산을 단순화합니다. 이런 단순한 가정 때문에 나이브, 즉 순진하다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성능이다. 확률 기반 분류로 빠른 학습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나이브 베이즈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계산이 매우 빠르고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당 수십 개의 샘플만 있어도 괜찮은 성능을 낼 수 있죠.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거나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최적입니다. 스팸 메일 필터링처럼 단어의 등장 여부가 중요한 경우 특히 효과적입니다. 나이브 베이즈를 사용하는 기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klearn의 물노미아 LMB와 count vectorizer를 임포트합니다. 학습 데이터로 텍스트와 라벨을 준비합니다. count vectorizer로 텍스트를 숫자 벡터로 변환합니다. fit transform을 사용하면 벡터라이저를 학습시키면서 동시에 변환합니다. multinomial LMB 모델을 생성하고 fight 메서드로 학습시킵니다. 새로운 텍스트를 예측할 때는 transform만 사용해서 벡터로 변환한 후 predict로 예측합니다. multinomial LMB는 나이브 베이즈의 한 종류로 텍스트 분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항 분포를 가정하는 알고리즘이죠. 단어의 등장 횟수, 즉 빈도수를 기반으로 분류합니다.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나면 그만큼 중요하게 봅니다. 알파 파라미터로 스무딩을 적용할 수 있어 학습 데이터에 없던 단어가 나타나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알파 파라미터는 라플라스 스무딩을 위한 설정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단어가 예측 단계에서 나타나면 확률이 0이 됩니다. 확률에 0을 곱하면 모든 계산이 망가지죠. 알파는 모든 단어에 작은 값을 더해서 확률이 0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본값은 1.0이며 데이터가 적으면 알파를 키우고 데이터가 많으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multinomial LNB의 상세 설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문의 데이터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이나 제품 불량처럼요.
count vectorizer로 벡터화하고 multinomial의 MB를 알파 1.0으로 설정하여 학습합니다. predict proba 메서드를 사용하면 각 카테고리의 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의 카테고리가 최종 예측 결과가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나이브 베이즈보다 더 정교한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이름에 회귀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분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죠. 선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각 단어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중요도를 학습합니다. 나이브 베이즈는 단어를 독립적으로 보지만 로지스틱 회귀는 단어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브 베이즈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TF-IDF는 로지스틱 회귀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텍스트 벡터화 기법입니다.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로 단순히 빈도만 세는 게 아니라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합니다. 모든 문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는 낮은 점수를, 특정 카테고리에만 나타나는 단어는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요청이란 단어가 모든 카테고리에 골고루 나타난다면 중요도가 낮지만 환불이라는 단어가 환불 카테고리에만 주로 나타난다면 중요도가 높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를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klar의 Logistic Regression과 tfit Vectorizer를 임포트합니다. Count Vectorizer 대신 tfit Vectorizer를 사용하면 단어의 중요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생성할 때 C 파라미터는 규제 강도를 조절합니다. C가 작으면 모델이 단순해지고 크면 복잡해집니다. Max Iter는 최대 반복 횟수입니다. void로 학습하고 predict로 예측하는 방식은 나이브 베이즈와 동일합니다. 실무에서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 코드가 훨씬 간결해집니다. 파이프라인은 벡터화와 모델 학습을 하나로 묶어주는 도구입니다. 벡터라이저를 따로 관리하고 fit transform과 transform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코드가 간결해지고 실수가 줄어들며 배포도 쉬워집니다. 파이프라인 하나만 저장하면 전체 시스템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klar의 파이프라인을 임포트하고 리스트 형태로 각 단계를 정의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tpipe라는 이름으로 tfit Vectorizer를 설정합니다. max features는 사용할 최대 단어 개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clf라는 이름으로 logistic regression을 설정합니다.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면 ifpite 한 번으로 전체를 학습하고 predict 한 번으로 벡터화와 예측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법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나눌 때 stratify를 사용하면 각 카테고리의 비율을 유지하며 나눕니다. 환불 카테고리가 전체의 10%라면 학습 데이터에도 테스트 데이터에도 10%씩 앵그램을 사용하면 연속된 단어 조합도 특징으로 사용할 수 있어 문맥을 더 잘 이해합니다. random state를 설정하면 같은 실험을 반복할 수 있어 재현성이 확보됩니다. 실전 학습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pandas로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train test splide로 데이터를 나눌 때 stratify 파라미터로 클래스 비율을 유지합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 tfit Vectorizer의 max features를 5000으로 설정하고 ngram range를 1부터 2까지로 설정하면 단어 하나와 단어 두 개 조합을 모두 특징으로 사용합니다. 환불 가능이나 환불 불가처럼 두 단어 조합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 성능이 향상됩니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정확도만 보면 안 됩니다.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밀도는 모델이 특정 카테고리라고 예측한 것 중 실제로 맞은 비율입니다. 재현율은 실제 해당 카테고리인 것 중 모델이 찾아낸 비율입니다.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으로 둘을 균형 있게 고려한 지표입니다. 혼동 행렬로 모델이 어떤 카테고리를 헷갈리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류 결과를 평가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klearn의 Classification Report와 Confusion Matrix를 임포트합니다. 파이프라인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한 후 Classification Report를 호출하면 각 카테고리별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가 출력됩니다. Confusion Matrix는 실제 라벨과 예측 라벨의 조합을 행렬로 보여줍니다. 대각선은 정확히 맞춘 개수이고 비대각선은 틀린 개수입니다. 이를 분석하면 어떤 카테고리를 자주 헷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불균형하면 모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환불 카테고리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면 모델이 무조건 환불이라고 예측해도 70% 정확도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클래스 웨이트를 바런시드로 설정하면 적은 카테고리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여 균형을 맞춥니다. 또는 오버샘플링으로 적은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언더샘플링으로 많은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몇 가지 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확률 임계값을 설정하여 모델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사람이 검토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확률이 75% 미만이면 확인 필요로 표시하는 거죠. 조블립으로 파이프라인 전체를 저장하면 나중에 불러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배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데이터로 주기적으로 재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텍스트 분류 모델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모든 내용을 배우셨습니다. 나이브 베이즈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로지스틱 회기로 성능을 향상시키며 파이프라인으로 코드를 정리하고 올바른 평가 지표로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고객문의 분류, 감정 분석, 스팸 필터링 등 다양한 텍스트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